이번 시간에는 투자 활동, 유형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유형 자산의 의. 투자 활동은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들 자산이 낡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처분하는 활동입니다. 투자 활동에 의해 기업이 주로 취득하는 자산은 비유형 자산 중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이란 기업이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유형 자산의 예로는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업무용 차량, 사무용 비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형 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 재고자산과 다르며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는 점에서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인 무형 자산과 구별됩니다. 또한 유형 자산은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므로 사용기간이 한 회계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는 자산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 유형 자산은 취득 시점에서 원가로 기록합니다.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 및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체 지출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계약 금액 이외에도 토지나 건물의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기계장치의 경우는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의 부대 지출이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예제 1과 예제 2를 통해 유형 자산 취득 원가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1에서 토지의 취득 원가는 구입대금 1,000만 원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부대 지출 50만 원을 합한 1,050만 원입니다. 예제 2에서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구입대금 100만 원과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와 같은 부대 지출 13만 원을 합한 113만 원입니다. 감가상각. 토지를 제외한 유형 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마모되거나 진부화되어 가치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유형 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된 기간에 걸쳐 그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하며 보고된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5년간 사용하면 이 기계장치를 처분하여 1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경우 5년 동안의 기계장치 가치 감소분 90만 원을 5년간에 걸쳐 배분하여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보고합니다. 한편 유형 자산 중 토지는 그 수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형 자산 중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여러 해에 걸쳐 기업이 수익을 얻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매 회계 기간의 경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형 자산의 가치가 그 기간에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측정하여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형 자산의 가치가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년의 가치 감소분을 직접 측정하는 대신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사용 가능한 기간에 걸쳐 일정한 방법으로 배분하여 이를 감가상각비로 합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상각 대상 자산의 가치 감소 형태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선택한 감가상각 방법은 매기 계속해서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도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면 새로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액에 대한 3가지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등과 같은 부대 지출을 포함한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말하며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상 사용기간을, 잔존가액은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유성의 기계장치에 대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감가상각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정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감가상각비를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액법에 의한 매기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계산식에서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으로서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보고될 총액입니다. 즉 정액법에 의한 매년의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식회사 유성의 기계장치에 대해 정액법을 적용하여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의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 90만 원을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그 금액은 18만 원으로 매년 동일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의 취득 시점 이후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이며 기말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해당 연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감가각 대상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며 장부 금액은 10만 원으로서 잔존가액과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정률법은 기초 장부 금액, 즉 취득 원가에서 전년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매기간 동일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장부 금액은 매년 감가상각액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내용 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산되고 내용 연수가 경과할수록 감가상각비가 적게 계산됩니다. 정률법에서의 매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식회사 유성의 기계장치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하여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상각률은 36.9%입니다. 매년의 감가상각비는 기초장부금액, 즉 전년도 말의 장부금액의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1년도의 감가상각비는 기초장부금액 100만 원에 상각률 0.369를 곱한 36만 9천 원으로 계산되며 2000-2년도의 감가상각비는 기초장부금액, 즉 2000-1년 말의 장부금액 63만 1,000원의 상각률 0.369를 곱한 23만 2,839원입니다. 한편 내용 연수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장부 금액은 잔존가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내용 연수 마지막 연도인 2000-5년도의 감가상각비는 기초 장부 금액 15만 8,532원에서 잔존가액 10만 원을 차감하여 5만 8,532원으로 계산합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설비자산의 생산량 또는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설비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대상 금액의 설비자산의 추정 총 생산량에 대한 당기의 실제 생산량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생산량 비례법에서의 매기의 감가상각비 계산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주식회사 유성의 자료에서 기계장치의 총 사용 가능 시간은 1000시간이었습니다. 만약 2000-1년부터 2000-5년까지 매년의 기계장치 사용 시간이 각각 300시간, 200시간, 300시간, 100시간, 100이라고 할 경우 주식회사 유성의 기계장치에 대해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여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 이후 매기의 감가상각비를 누적시킨 금액인 감가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상 관련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보고합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라고 하며 이는 장부상으로 유형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제시한 주식회사 유성의 사례에서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2000-2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36만 원이며 이는 2000-2년 말 현재로 작성되는 주식회사 유성의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이 보고됩니다.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면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이 36만 원이어서 기계장치의 현재 장부금액이 64만 원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면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세차를 하게 됩니다. 또한 타이어나 배터리 등을 교환하거나 차량 전체에 도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형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되는 지출은 그 규모나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됩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지관리를 위한 지출 금액이 중대하고 또한 유형자산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거나 내용 연수를 증가시켜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입니다. 이러한 지출은 지출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계산하여 미래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익적 지출은 규모가 작고 성격상 유형자산의 기능을 현상 유지시켜줄 정도의 지출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지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지출의 효과가 미래 기간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기보다는 단기의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지출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비용성 지출 또는 경비성 지출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은 내용 연수가 경과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성능이 떨어지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모두 장부에서 제거하고 처분 시점에서 유형자산의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를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하여 단기 순이익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처분가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시한 주식회사 유성의 사례에서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2000-3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72만 원에 처분했다면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 100만 원과 감가상각 누계액 36만 원을 모두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의 처분가액 72만 원에서 장부금액 64만 원을 빼면 8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